엄마 아빠가 돈이 있을 때는 회장님 대접 받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니까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습니다. 70대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나이 들면 원치 않아도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짐 안 되는 방법 10가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노후 자금 끝까지 쥐고 있어라. 미국 베스트셀러 다 쓰고 죽어라의 저자 빌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유산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산을 미리 증여한 부모의 70%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이전은 곧 권력의 이전입니다. 재산을 넘기는 순간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끝까지 쥐고 계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챙기시고요. 자식에게 미리 줄 돈으로 본인 건강과 취미에 투자하세요. 2. 건강할 때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1위가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에게 부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은 아픈 부모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주 2회 가벼운 근력 운동, 매일 10분 스트레칭, 이것만 해도 건강 수명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육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골절,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아프면 자식에게 돈 부담, 시간 부담, 마음 부담, 건강이 진짜 효도입니다. 3.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라. 혹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들어보셨나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2018년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온갖 관에 꽂혀 고통받다 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치료 중단할까요? 이 결정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삽니다. 미리 내 뜻을 밝혀두면 나는 존엄하게 떠날 수 있고 자녀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상담받으세요. 4.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언제 결혼하니? 애는 언제 낳니? 왜 그 사람이랑 사귀니? 이런 말 자녀에게 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참견은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조언을 구하면 해주시고 안 물어보면 지켜봐 주세요. 자녀가 알아서 잘 살 거라고 믿어주는 것, 그게 자식에게 짐 안 되는 첫걸음입니다. 5. 자녀와 따로 살아라.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 2008년에는 32.5%였습니다. 2023년에는 12.8%로 뚝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다는 걸 이제 다들 아시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석 교수님은 101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에 자식과 굳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따로 살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 가족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적당한 그리움을 만들고 적당한 그리움이 진짜 사랑을 만듭니다.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 2008년에는 32.5%였습니다. 2023년에는 12.8%로 뚝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다는 걸 이제 다들 아시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석 교수님은 101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에 자식과 굳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따로 살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 가족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적당한 그리움을 만들고 적당한 그리움이 진짜 사랑을 만듭니다. 6. 부부관계에 투자하라. 자식은 언젠가 떠납니다. 60세가 넘으면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친구는 하나둘 줄어듭니다. 병원에 갈 때, 밥 먹을 때, 밤에 잠들기 전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건 결국 배우자입니다. 자식에게 쏟던 관심의 절반만 배우자에게 돌리세요. 오늘 뭐 먹을까? 같이 산책 갈까? 하루의 짧은 대화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배우자를 지키는 일이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7.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노인은 건강 문제가 적고 병원 입원율이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노인은 건강 악화를 아무도 모르고 약도 제때 못 먹고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호회, 종교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과 만나세요. 웃고 떠드세요. 사회적 연결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거 다 아시죠? 8. 취미와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은퇴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노인은 빨리 늙고 빨리 아프고 빨리 우울해집니다. 일본의 90세 할머니 유튜버 게이머 그랜마는 매일 게임 방송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60대 이후 유튜브 시작해서 인생 이막 사시는 분들 많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취미가 있으면 매일이 기다려집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서예, 사진, 악기, 요리,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9. 중요한 것들을 미리 정리해라. 유언장, 재산 분배 의향, 장례 방식. 이런 이야기 꺼내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싸웁니다. 평생 원수가 됩니다. 통장, 보험증권, 중요 서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요즘은 화장 후 납골당 선호하는 분이 38%, 자연장 선호하는 분이 23%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례 방식도 미리 말씀해 두세요. 이게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10.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평불만 많은 부모, 걱정만 하는 부모, 만날 때마다 우울한 부모, 자녀들이 만나고 싶을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원래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서 최적화라고 해요. 나이 들수록 부정적인 것은 흘려보내고 감사한 것에 집중하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독일 시인 사무엘 울만은 78세에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부모,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자식에게 짐 안 되는 방법 10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1. 내 노후 자금 끝까지 쥐고 있기. 2. 건강할 때 운동 습관 만들기. 3.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4. 자녀 삶에 간섭 안 하기. 5. 자녀와 따로 살기. 6. 부부관계에 투자하기. 7.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8. 취미와 배움 멈추지 않기. 9. 중요한 것들 미리 정리하기. 10. 긍정적 마인드 유지하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제게 큰 힘이 됩니다.